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8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7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6월 8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을미월 병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의 병화가 되겠습니다. 자, 미월의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일간 병화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 사주를 살펴볼 때 중심축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일단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오행으로 구분했을 때 음양으로 보게 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보게 되면 병이라고 하는 천간 화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불이죠, 불.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기운인 것이고요. 지금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토라고 하는 것은 땅, 흙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금은 쇠라고 하는 강철 같은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의 개념, 이렇게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물상으로 놓고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는데, 병이라고 하는 천간 세 번째 천간은 바로 불의 기운을 타고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불의 기운을 타고난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일 공부하게 될 정화라고 하는 것도 같이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음양을 구분했을 때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화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다. 같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은 같은 불이라 하더라도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불하고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불은 서로 다르니까 요거를 구분해 놨을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저께 그저께 공부를 했지만 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음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놓고 비교해 봤는데, 똑같이 목이라 하더라도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었고,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과 음목은 서로 다르다.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그 다음에 굵고, 그 다음에 곧게 위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아름들이 큰 나무를 간목이라고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에 비해서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크게 말하면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로 다르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용도 또한 다르고,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도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대체적으로 남자와 같다라고 하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대체적으로 여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는데, 화도 마찬가지예요. 화도 마찬가지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 중에서도 온도가 높고요,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러한 강렬한 불꽃이라든가 강렬한 빛이라든가 강렬한 열기 같은 것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양화에 비해서 음화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드럽고 음유한 그런 빛과 온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병화가 예를 들어서 1000도 정도 된다라고 하면, 1000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정화는 1000도 밑으로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100도, 200도, 300도, 400도, 500도, 600도, 한 900도 정도 되더라도 온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강렬한 것이 양화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또 빛의 세기를 룩스라고 하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1000룩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빛의 밝기죠. 그 1000룩스라고 봤을 때 정화는 그거보다 조금 부드럽게 밝은 그런 500루스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강하면 어느 한쪽은 그거에 비해서 약하죠. 학교에서도 이런 애들이 있죠. 일진 애들이 있습니다. 이 일진은 제가 말한 그런 일진은 아니고, 학교에서 이제 껄렁껄렁 이제 애들이 이제 삥 뜯는 애기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그 학교에서 짱 먹는다고 해서 걔가
전국적으로 짱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게 비유가 뭐 짱을 먹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에서 짱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애기가 또 다른 또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또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애들도 있죠. 아니면 뭐 격투기 선수들도, 격투기, 이 격투기 선수들도 우리나라에 정찬성 선수라고 하는 격투기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찬성 선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름 있고 잘 싸우는 그런 선수이지만, 이러한 선수도 UFC라고 하는 어떤 세계적인 무대에 가게 되면은 서열이 1위였으면 저는 되게 좋겠지만 1위를 이제 목표로 이제 싸우죠. 그 정찬성 선수보다 잘하는 또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다른 선수에 비해서 정찬성 선수가 강하다라고 했을 때, 정찬성 선수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또 정찬성이라고 하는 격투가가 국제 무대에 갔을 때 자기보다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가 양이 되는 것이고, 정찬성 선수는 음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음양을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일단 또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든 정화든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일간으로 볼 때는 빛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조금 좋습니다. 열기를 가지고 이제 일간을 이렇게 논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하는 용도도 있지만 빛이라고 하는 용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것이 화일 때, 화가 일간일 때는 대체적으로 온도보다는 빛의 개념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이든 정화일간이든 화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 병화가 신왕하게 되면,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도 마찬가지로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병화를 갖다가 보강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정화도 마찬가지예요. 대체적으로 다른 오행들은,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나 을목일간이 서로 왕일 때 간목 같은 경우에는 경금을 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간목은 경금을 쓰게 되는데, 을목인 음목 같은 경우는 경금보다는 병화라든가 아니면 개수 같은 것으로서 배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과 음목이 서로 배합법이 다른데, 화는 그렇지 않아요. 화는 요거는 좀 공통점입니다. 병화일간도 왕하게 되면 임수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화일간도 일간이 왕하게 되면 똑같이 임수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게 되냐면 수보양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쓰게 된다. 수보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비출 때 이걸 갖다가 물이 있게 되면 그 빛을 더 밝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병화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떠 있는 것과 같고요. 태양, 그죠? 그 다음에 정화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별이라든가 달이 떠 있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강이라든가 호수가 있어서 태양빛을 내지는 달빛을 이렇게 보강시켜 주게 되면, 반사시켜 주게 되면 병화도 더 아름다워 보이고요, 또 정화도 더 아름다워 보이죠. 또 예를 들어서 병화가 임수를 쓰는 경우에 특히 해월 자월 축월 같은 경우는 수가 왕에서 임수를 쓸 때는 반드시 목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쓰게 되지만은, 원령 자체가 오늘은 미월이지만 4월, 5월, 미월 같이 화가 왕한 이런 계절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수보양광도 하지만 4, 5, 미월 이렇게 뜨거울 때는 조후도 같이 한다.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 5, 미월의 병화가 태어났을 때는 항상 뭘 봐야 된다? 일단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된 정화도 마찬가지로 일간 자체가 4월, 5월, 미월은 약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정화일간이 화가 왕한 4, 5, 미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임수를 가지고서 보강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일간 자체가 병화든 정화든 강하지 않고 약한 경우에는 물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어느 일간이든 간에 왕하면 관사를 쓰는 것이고 약하면 인성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봤을 때, 병화든 정화든 신왕했을 때는 임수, 신약했을 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병화 내지는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같은 건이니까 같이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해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이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월령은 계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육친론 배우고 일주론 배우고 공망 배우고 신설 배우고 물론 배우는 거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이 월지에 대한 개념 하나를 잘 이해하면은 그런 것 여러 가지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 글자 하나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 더군다나 일간을 이해하는 것도 다른 어떤 이론을 이해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진 강의를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 일간과 월령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여름은 뜨겁고요, 겨울은 차갑고, 봄은 따뜻하고요, 그 다음에 가을은 서늘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도 가지고 있고, 인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지만 목이 왕한 계절, 사우월은 여름이면서 화가 왕한 계절, 신유월은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계절, 해자월은 그 다음에 겨울이면서 수가 왕한 계절, 그 다음에 이렇게 진술충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면서 환절기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서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입니다. 여름이니까 당연히 양기는 강하죠. 양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술충미월에 사계월에 이렇게 해당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토왕절입니다. 그래서 사우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화왕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월은 이렇게 토왕절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미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오화를 이렇게 본다거나 아니면 지지로 화국을 형성하게 되면, 특히 오화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오미가 오미 합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이건 마치 5월에 화가 왕한 것처럼 화가 다시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4, 5, 미월이 전체적으로 여름이면서 양기가 강한 계절이 있기는 하지만은 4, 5월이 실질적으로 왕한 계절이고, 미월 같은 경우는 4, 5월에 뜨거웠던 그 다음에 강렬했던 화의 기운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화가 세력은 가지고 있지만 다시 토가 왕해진다라고 하면 화의 기운을 갖다가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4, 5월에 화가 왕한 것에 비해서 미월은 화의 기세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미월의 병화가 약하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미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도 마치 술월이라든가 축월 같은 때, 이럴 때의 병화보다는 월등하게 강렬한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미월의 병화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병화를 갖다가 수보 양광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또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여름이기 때문에 양기가 매우 강렬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미월의 열기를 갖다가 조금은 조절시켜 줘야 된다, 조후해야 되는 그러한 시절도 맞습니다. 단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4, 5 미월은 양기가 강하니까 병화 자체가 약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4, 5 미월의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든 개수든 간에 수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4, 5 미월에 예를 들어서 수일간이 됐든 내지는 4, 5 미월에 수를 이렇게 용신으로 쓰는 경우가 됐든 간에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같은 이야기죠. 재성인 금이 있어서 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만약에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고갈돼서 말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수를 쓸 때는 4, 5 미월에는 일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병화 입장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기 때문에 재성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화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오화라든가 오화가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인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병화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뭐 이렇게 병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요거는 미월 같은 경우에는 금수가 진기하기 때문에 자칫 삼복생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삼복생한이라고 해서 뜨거운 여름에도 한기가 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미월에는 금수가 많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미월에 화토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월은 사주 전반적인 짜임이 목화가 왕하냐 아니면 금수가 왕하냐에 따라서, 금수가 왕한 경우에는 목화운 내지는 사주 원국에서 목화가 왕한 경우에는 금순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미월의 경우가 금수가 진기하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금수가 많으면 한기가 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그래서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주의 짜임이 음의 기운이 강한지 양의 기운이 강한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미월의 병화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왕하다라고 보기도 그렇죠. 그냥 불약 정도, 병화 일간 자체가 미월의 병화는 스스로 존립은 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하고요. 임수로서 미월의 열기를 조후하고 경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주는 그런 국세. 그 다음에 울로의 방향, 대운의 방향은 금수가 많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사주 원국 자체가 목화가 세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면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병화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걸 갖다가 격국이라고 하는 것, 어떤 분들 격국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격국 용신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 격국 용신을 알아야지만 사주의 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아는 것이고, 그 틀을 알아야지만 용신을 찾을 수 있다. 용신을 알아야지만 이 사주의 길흉화복을 알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간은 어떤 화? 양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진술축미토 중에서 미토와 어떤 토, 축토는 이거는 음토가 되죠. 그래서 양화가 음토를 받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화 입장에서 식상이 되죠. 식신 내진 상관이 되는데 양대 음이 되니까 이거는 상관 이렇게 되겠죠. 병화가 미토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상관격이 되는데, 미월은 물론 병화 자체도 그렇게 약하진 않지만 병화에 비해서는 토가 더 왕하죠. 그래서 이거는 상관이 왕한 사주라고 해서 화토진 상관격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월의 병화는 상관격인데, 이거를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일간화는 약하고 토가 왕한 진상관격이 되기 때문에 진상관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 그래서 설기태과가 된다, 내지는 설기과다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다시 무토가 천간으로 투출하거나 내지는 기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그야말로 병화라고 하는 것이 과설되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했을 때는 임수를 가지고 수보양광 해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병화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무토라든가 기토라든가 진술충미토 등이 많아지게 되면은 병화의 빛을 가리죠. 그래서 획이 무광한다라고 해서 병화의 빛을 가린다, 회광하기 때문에 병화는 토가 많아지는 것을 별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끔찍하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회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 월지에 있는 미토 하나만 가지고는 그렇게 심각한 정도로 병화를 회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와 더불어서 경금 가지고 배합을 하면 된다. 즉 수가 필요한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토이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 상관이 되는 것이고, 미토 또한 병화 입장에서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축토하고 미토 붙어 있기 때문에 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것이 축토가 예를 들어서 시지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충으로 보지 않고요, 붙어 있어야지만 충하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주를 볼 때요, 충이 되느냐 충이 되지 않느냐, 합이 되느냐 합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이거는 거의 자로 잰 듯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얼렁뚱땅 충이 될 것도 같은데, 내지는 얼렁뚱땅 이거 합이 될 것도 같은데, 이렇게 보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렇게도 보시죠. 이렇게 여기에 신금이 오르 신축열이니까 신금이 여기 있으니까 일간병화하고 신금하고 합이 된다. 병신 뭐가 된다? 병신 합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병신합수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병화가 신금을 멀리서 봤기 때문에, 쉬운 말로 남자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멀리서 이쁜 여자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내 애인은 아니죠. 한번 꼬셔볼까 한번 생각은 해보게 되지만, 지나가는 여자이기 때문에 굳이 뭐 내가 쫓아가서 내가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 신금이 이렇게 월간에 이렇게 붙어 있거나 내지는 시간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거는 서로 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무조건 병신합수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서로 탐합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합해서 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병신합수가 되지 않지만, 요거는 충이 이렇게 된다. 서 충이 되게 되면 토가 충하는 토충은 붕충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토가 다 왕이죠. 안 그래도 원령 자체가 토가 상관이 왕에서 병화 자체의 기운을 과설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 충이 또 되게 되면 상관이 더 왕이죠. 물론 이제 천간으로 무토 기토가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화를 뭐 심각하게 회광한다, 병화의 빛을 가린다라고까지는 보지 않지만, 토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하고요. 이렇게 월간에 을목이 있어서 저 토를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신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신금이 을목을 극해버리죠. 그러면 이 을목은 물론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을목은 정인이긴 하지만 뭐예요? 이거 재성이죠. 재성이 인성을 극해버리죠. 이거 재극인이라고 해서 안 좋게도 볼 수 있는데, 솔직한 말로 을목은 이런 토를 제할 수 있는 공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월은 역시나 4, 5 미월 뜨거운 열기가 있는 때이기 때문에 수가 부족한 을목은 말라 죽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지에서 인목을 봤기 때문에 병인일주인데, 이렇게 인목만 봤다 하더라도 이 수를 보게 되면 요거는 운이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죠. 일단 인목이 있어서 병화일간이 뿌리를 둘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목이 있어서 토를 또 어느 정도 억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있다고 보는데, 사주의 문제는 뭐냐면 충이 돼서 축중에 있는 개수가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된다? 그렇죠. 관성인 수를 봐야 되는데, 수 중에서도 개수를 보기보다는 임수를 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미월의 병화가 되겠고요. 일단 충이 돼서 토가 많아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천간으로 무토 내진 기토 수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심각하게 병화를 갖다가 회강, 즉 병화의 빛을 가리는 정도는 아니지만, 무토 기토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무자시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술시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축시는 무토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역시나 토가 많은 미월에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자 같은 경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무토가 밑에 뭐 자수가 있어서 뭐 괜찮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충한 연월지의 토에 무토가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이 무토가 굉장히 왕한 그런 무토이기 때문에 능히 병화를 갖다가 회광할 수 있습니다. 인중에 있는 간목 가지고 무토를 제해줘야 되는데, 이 을목 가지고는 무토를 제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을목 스스로가 무토를 제할 수 있는 힘 자체도 없겠거니와 신금이 을목을 극해버렸기 때문에 이 인성 정의는 용도가 없겠고요. 지지에 있는 인중 간목 가지고 무토를 제하려고 하는데, 지지에 있는 것 가지고 천간을 제거하기는 매우 좀 힘이 부족하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금수운으로 가서, 인목 때문이군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인목이 아니었고 이것이 자수였던가 병자일이었던가 아니면 병신 내지는 병신일주였다라고 하면 이건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인목에 그래도 간신히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서 수가 살아나는 것이 좀 필요한 것이고, 무술시가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좋지 못한 생시겠죠. 이거는 이 무토가 무자였을 때보다는 무술이었을 때는 이거는 무자였을 때보다 그 토의 강도가 한 3배 이상 더 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목도 용도가 크게 떨어지게 되죠. 무자시가 됐을 때 자수는 목을 생겨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거는 사주 자체가 수가 없다라고 봐도 충미충에서 축중에 있는 개수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 또한 금수운으로 가서 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만약에 금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안 좋은 때는 병신 대운이 좀 좋아야 되는데 이것은 인목을 충하기 때문에, 인신상충돼서 인목이 충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다고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요 인목을 충하는 것은 좋지 못하고요. 또 역시나 뭐가 안 좋으냐면 무술대운 또 역시나 토가 다시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도 좀 좋지 못할 것으로 보지만 나머지 정요기의 경자, 뭐 신축도 뭐 그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죠? 근데 병신대운 같은 경우는 대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인신충이 돼서 나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세운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고요.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목화운으로 수기가 천간으로 개수,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기가 이 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무토가 반드시 개수, 임수를 파하기 때문에 만약에 무자 때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금수운을 만나는 것이 좋다. 이 말은 뭐예요? 여자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무자시, 무술시 안 태어나는 게 더 좋겠죠. 기축시는 무자, 무술시보다는 뭐 병화를 갖다 회강하는 그런 힘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역시나 토가 다시 많아지는 것 결코 좋은 것은 아니고, 경인시 같은 경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시 인목을 받기 때문에 병화일간이 약하지 않죠. 반드시 이 마찬가지로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병화가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임진시 같은 경우 이거는 임수가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죠.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강하고, 다음에 미월의 뜨거운 열기도 좋아할 수 있죠.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충미충이 되기 때문에 이 축에는 통근할 수가 없지만 신금의 생주를 받을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진의 간순이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매우 약한 임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이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고요. 또 병신시 같은 경우 제가 좀 좋게는 볼 수 있을지언정 모르겠지만 이것도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묘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목화가 강해지게 되면 무조건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주 전체가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대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신축년의 을미월 같은 경우는 연월에서 이미 충미충이라고 하는 이런 핸디캡을 갖고 사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중화를 이루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또 을미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그런 사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뭘 봐야 되냐면 생시만 봐서는 안 되고요. 일주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일주까지. 그래서 일시를 같이 선택해서 태기를 해야지만 그래도 이렇게 충미충이 되는 그런 것을 좀 어느 정도는 감쇄시킬 수 있는 사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기를 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태기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